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의 박변율입니다. 예, 일요일 지금 딱 낮 12시 정오입니다. 제가 한 10시 정도에 일어났어요. 아침 10시에. 예, 근데 그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11시 조금 넘어서,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우선 봤던 것은 5차전에 안우진이 나온다.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이 녹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1시 조금 넘으니까 LG 감독이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오보가 나왔던 염경엽 전 이제 그때는 SK 단장 했다가 감독했다가 지금은 이제 KBO의 기술위원장이죠. 근데 이제 LG 감독이 됐습니다. 참 사실 LG 감독이 누가 되더라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만약에 선동열이 감독이 됐다라고 한다면, 야, 드디어 그 LG 노인네들의, 그 경영진 노인네들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나, 이랬겠죠. 근데 이제, 김태형이 만약에 감독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흥묘, 백묘론에 입각하신 분들은, 누가 오든 어때? 우승만 시키면 되지. 이랬겠지만, 분명히 반발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염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 어쨌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나중에는 이제 아닌 걸로 많이 밝혀졌습니다만, 그 2011년에 그 박종훈 물러나고 김성근 오라고 했더니 김기태가 웬 말이냐 했을 때, 팀 분위기를 망쳐먹었던 주범이다! 라고 지목을 당해서, 그래서 아무튼, 제가 또 비행기 모드로 아예 나왔고, 진짜 요즘 왜 이러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 염경엽이 수비 코치였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분위기를 갉아먹는 진짜 숨은 비선이었다. 이렇게 욕을 엄청 먹었던 염경엽, 이제 기술위원장이 결국 LG의 감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동열, 김태형 카드는 센 만큼 부작용도 큰 카드입니다. 어느 쪽에선가는 분명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로 따져봤을 때는 이제 선동열, 김태형, 염경엽 중에선 가장 무난한 카드가 된 게 아니냐. 무난하면서도 팀을 이제 우승으로 한번 이끌어 볼 수 있지 않겠나?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염감하면은 이제 쓰기 거의 1등 다 할 뻔했을 때 막판에 헷가닥 해갖고, 그때 그 해 결국 두산이 우승을 했었죠.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선동열, 김태형, 염경엽 중에서는 가장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팀을, 그러니까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토요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많이 나왔던 이제 보도 흐름을 보면 선동열 감독이 떠올랐었던 것 같아요. 쫙 떠올랐던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근데 선동열은 자기 사단을 데리고 다닌다. 그렇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LG 쪽의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손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원하는 사람이 온다는 거는 또 나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우선은 질렁코리아 감독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라뱅도 여차하면 삼성으로 떠날 기세고, 그리고 이제 또 LG 핵심 코치 중에 한 명도 또 지금 다른 팀으로 간다. 이런 말이 있는 와중에 LG가 구축을 했던 시스템까지 손을 댄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건 차명석 단장도 마찬가지고 이규홍 사장도 마찬가지고 아마 구단주도 거기까지는 원치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손을
최소화 안 되면서도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라는 쪽에서 이제 염경엽 감독을 선택한 것 같아요. 3년 21억이라고 지금 이제 11시쯤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너는 이 새끼야 왜 어저께 이 4차전이 어제 끝났는데 어제 올렸어야지 짜시야 이러겠지만은 뭐 11월 17일이 수능이고요. 요즘 수능 컨셉은 거의 직전까지 봐주는 게 컨셉입니다. 시험을. 그래서 제가 수능 수업은 일단 11월 15일까지 있어요. 예. 근데 주말입니다. 이제 다음 주 주말만 지나면 수능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말로 따지면 일단 한 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수업이 당연히 많았겠죠.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예. 3개밖에 없었어요. 3개밖에. 예. 2시간짜리로 3개. 예. 근데 아무튼 11시부터 돌기 시작해갖고 이제 이동하는 도중에는 당연히 야구 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2시간 수업하고 뭐 한 30분 이동하고 2시간 수업하고 1시간 이동하고,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는 야구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결정적인 거 볼 때가 언제였었냐면 7회. 예. 그래서 이따가 7회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예. 쓰기 쫓아가려면 7회에 쫓아갔어야 됐던 거였죠. 예. 근데 이제 그거. 그리고 나서 사실 키움도 그 7회를 넘기고 난 다음에 빅 찬스가 있었어요. 근데 말로 찬스를 또 놓치죠. 네, 아무튼 그 대목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그런 부분은 좀 보면서 세 번째 수업 끝났을 때는 뭐 당연히 이제 수업은 이제 야구는 이미 끝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꼭 가야 되는 모임이 하나 있어갖고 갔습니다. 네, 갔는데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정말 저는 솔직히 그런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얼굴만 비치고 갈게, 이게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짓을 했어요. 네. 얼굴만 딱 비치고 정말 된장찌개에 공깃밥 하나 먹고 나왔습니다. 네. 왜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일서부터 11월 15일까지는 제가 무조건 아침 10시나 11시부터 수업이 있고, 수업이 끝나면 밤 10시입니다. 네, 계속 그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젯밤에 어설프게 술을 먹었다라고 하면 아무리 오늘 하루 종일 갤갤갤갤거리고 쉰다선 치더라도 월요일까지 체력이 돌아올 자신이 절대 없더라고요. 네, 만약에 그랬으면 지금 12시에 이거 녹화 못합니다. 예, 저는 아마 지금도 뻗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특히 키움 선수단들 정말 대단하다. 예. 제가 3차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정상적인 흐름으로 갔을 거면 키움이 3차전을 이기고,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키움이 좀 쉬어가는 포인트로 가고 그러니까 경기든 하되 정비를 하면서 5차전으로 갔어야 되는 흐름이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거꾸로 된 거죠. 3차전을 졌어요. 만약에 4차전마저 지게 되면은 이거는 거의 코시는 넘어가는 판이었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제 이겼어요. 예. 특히 김재용 선수마저, 이제 김재용 같은 경우는 주로 체인지업을 주로 던지는 투수다 보니까 체인지업 중에서 잠시만, 야구공이 있나? 체인지업이 되게 이렇게 던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서체가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여기 이렇게 돌려잡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계속 던지다 보면 이 실밥에 이런 데가 긁혀요. 예, 이런 데가. 근데 김재용이 보니까 어제 여기가 까졌더라고요. 예, 그러면 얼마나 공을 꽉 쥐고 힘을 줘서, 그리고 투구도 굉장히 많았죠 그동안. 그죠? 예, 특히 코시 1차전 같은 경우는 40개가 넘게 던졌고, 그 뒤로도 계속 필요할 때마다 나와서 던졌고, 예. 그러니까 김재용마저 그렇게 이제 손이 벗겨질 정도로 공을 던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키움 선수들의 피로도는 상당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저도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더더군다나 토요일 낮 경기를 하게 된다면 키움 선수단의 피로도가 더 극심할 거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정말 한마디로 대단하다고밖에 느낄 수 없는 게 키움 선수들의 이 멘탈. 예. 정말 꼭 무슨 만화에서 보는 야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실제로 야 이거 키움 쉽지 않겠는데 예상하려고 있었는데 어저께 그렇게 이기는 걸로 봐갖고는 물론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냐? 김원영 감독님, 예. 김원영 감독, 예, 저랑 동갑이에요. 플레이오프 2차전 안 봤어요? 안 본 것 같아. 예. LG의 류지영 감독이 풀 넣고 방치했다가 결국 그 시리즈 내내 질질질질 그랬다 망한 거 봤을 텐데. 아니 모리만도를 그렇게 냅두면 어떡합니까? 예. 근데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모리만도가 일단 1차전에서 구원으로 나왔다가 실패를 했어요. 한번. 예. 차라리 LG 같은 경우는 플로코를 뭐 1차전에 쓴 것도 아니야. 그냥 2차전에 쭉 준비했다가 하자 이랬는데도 실패를 했는데 모리만도는 1차전에 이미 9원을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차전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었단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플로코 같은 경우에도 LG 팬들도 어땠냐? 석점까지는 줄 수 있다. 근데 그 뒤로도 내버려뒀던 게 이게 결국 사달이 나갔고 그걸 기점을 했고 시리즈 전체를 넘겨줬던 거였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LG가 그런 걸 빤히 봤을 텐데 어제 뭐 하는 거예요? 예. 본인도 인터뷰하는데 똑같은 얘기야. 류지영은 막아줄 줄 알았다. 아니 안 되는 걸 어떻게 막아? 예. 이 조금 이따 제가 스포츠 뉴스 틀어드리겠습니다만 반면 이승호는 정말 똑바로 오는 공이 하나도 없더만요. 예. 근데 모리만도 공은 전부 폭판이야. 그럼 바꿔야죠. 예. 초반에 어쨌든 6대1이 돼버리면 이게 쉽냐고요. 예. 밤 늦게까지 경기하다가 낮 경기를 했을 경우 타자들의 감이 안 돌아오는 거는 쓰기나 키움이나 똑같아요. 근데 키움 타자들은 그것을 이승호가 솔직히 5회 이상 던질 수 있습니까? 못 던집니다. 근데 거꾸로 그래서 이승호가 솔직히 타자 한 바퀴 돌 동안 만큼 얼마나 버틸 거냐. 제가 그거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승호는 1회에 1실점 한 거 빼놓고 이승호 결국 4이닝 던졌거든요. 자기가 맡은 이닝은 버텼던 거예요. 근데 모리만도는 2회도 좀 불안했는데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 뭐 신준호가 스퀴즈를 잘 된 거야 이러고 넘어갔겠죠. 그럼 3회에 이정우한테 적시타 맞고 역전을 허용했을 때 뭔가 액션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계속 뻥뻥뻥 맞고, 예. 더군다나 가을만 되면은 정말 자기 말대로 이 자기 표현이에요. 미친놈이라고 하는 송성문한테까지도 냅두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답이 없는 거지. 예. 노경은 투입해 봐야 노경훈이 오히려 모리만도 자책점만 늘려준 꼴이 된 거죠. 예.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3대1이나 2대1 정도에서 만약에 쓰기 투수를 그때 노경원을 넣었다던가 아니면은 투수를 교체했으면 아마 모르긴 해도 막판에 쓰기 역전할 수가 있는 찬스가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안 된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나니까 계속 부담이 되죠. 근데 이제 또 부담이 된다선 치더라도 하나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말루 찬스 4번 중에 딱 한 번 2점 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제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저도 이런 말 하긴 되게 싫은데 키움 선수들과 쓱 선수들의 멘탈 대결에서 쓱 선수들이 완패했다. 네, 저는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자 그래서 우선 뉴스를 하나 먼저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자 어제 뭐 당연히 이제 경기가 일찍 끝났으니까 방송 3사가 다 스포츠 뉴스가 있었고 제일 길게 뽑았던 MBC 스포츠 뉴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4차전에서 키움이 SSG를 꺾고 시리즈 전적 2승 2패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역전 적시타를 시작으로 3회 5점을 올리는 비기닝을 만들어낸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포스트 시즌 8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한 4차전.
초반엔 SSG와 키움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1회 SSG가 최정의 1타점 우전 적시타로 선취점을 올리자 2회 키움 신준우가 기습적인 스피드 번트로 3루 늦었어요. 불러들여 균형을 맞췄습니다. 한 점씩을 주고받은 치열한 승부는 3회 제대로 갈렸습니다. 키움이 이정우의 우전 안타로 경기를 뒤집더니 이어진 찬스에서 연속 4안타를 몰아쳐 넉 점을 더 추가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는 거죠. 3회 타자 1순하면서 뽑아낸 5점. 키움은 아슬아슬한 위기 속에서도 한 번 잡은 리드를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6회 2사 말루부터 7회 2타점 적시타를 얻어맞은 1사 말루, 그리고 8회와 마지막 9회까지 무려 4이닝 연속 말루 상황에 몰렸지만 SSG의 거센 추격을 단 2점으로 막아내고 6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운드에선 깜짝 선발로 출전해 4회까지 안타 하나만 내주고 SSG 네, 이승호 공이 똑바로 온 게 하나도 없어요. V약번 절친 박찬호의 현장 응원을 받은 홍원기 감독은 자, 여기서 잠깐.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박찬호가 누구랑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모르는 사람이더라. 진짜 대단해. 예. 아니, 모르는 사람. 그분 귀에 피 안 나셨길 바래요. 예. 조금 더 들어보시죠. 예. 3회 5점을 낸 빅 이닝을 승리의 원동력으로 뽑았습니다. 네, 홍원기 감독입니다. 좋은 기운, 네, 미쳤죠? 그냥 작두 타고 있어요. 큰 점수를 내는 바람에 선수들이 좀 없던 에너지를 예, 이건 멘탈 야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쓱 선수들이 반성해야 돼요. 인천으로 장소를 넘겨 운명의 5차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웅.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선 치더라도 키움 선수들이 정말 제가 볼 때 이건 투혼이자 멘탈이거든요. 근데 5차전 선택이 괜찮을까요? 특히 안우진이 지금 나와서 던져도 되는 건지. 예. 그래서 안우진도 제가 봤을 땐 차라리 5차전에 기선 제압용으로만 선발로 냈다가 아니다 싶으면 바로 빼야 돼요. 여기서 아니다라는 거, 손가락 같은 거. 예. 만약에 7차전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써야죠. 그때. 예. 그때 써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 예, 지금 이제 뭐 염경엽 감독이 됐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카톡이 이제 그 소리인데요. 예. 근데 이제 뭐 벌써 나오는 게 뭐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그 내용이죠. 뭐 가장 그거 한 거는 한번 쓰러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이 이거 어떡할 거냐, 예, 염관 뭐 벌써 뭐 저희 단톡방에는 막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썬감이나 우리 그 두목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장점하고 단점이 너무 뚜렷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올랐던 후보 중에선 무난한 사람으로 간 게 아니냐. 저는 일단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뭐 우리 게시판에 또 열심히 올리고 계신 우리 아페티테님, 저는 그냥 아페티테님이라고 읽거든요. 선동열도 반대, 염경엽도 반대. 그럼 누가 해요? 누가 해? 셋 중엔 그래도 제일 무난한 카드예요. 어쩌겠습니까? 뭐 외국에서 감독 데려와요? 그런 거죠.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썬감이나 두목 감독이 왔으면 정말 환영하는 쪽도 많았겠지만 반발하는 쪽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겁니다. 아마 LG 구단주나 프런트가 그것까지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예, 다시 이제 이어서 가자면 뭐 염감 얘기 앞으로 또 하면 되니까. 일단 제가 드는 첫 소감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제 생각하고 뭐 다르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놈은 이래서 안 되고 저놈은 저래서 안 되고 요놈은 요래서 안 되고, 그럼 누가 해요? 없어요. 저는 솔직히 제일 뭐 이종범은 국 끓여 먹나? 이종범 좀 한번 시켜보지. 근데 그게 안 된 거라. 왜냐? 그러니까 류지연이 여럿 망친 겁니다. 왜? 본인이 우승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순번으로 자연스럽게 이종범한테 갔겠죠. 근데 그렇게 쉽게 말해서 가을야구 홀라당 말아먹고 나니 이종범한테 어떻게 시켜? 이제 당명과제가 우승이 됐는데 이종범도 감독 경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또. 이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류지영 감독이 이제 재계약 안 하고 떠난 것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한번 일보 후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 만약에 제가 제일 우려했던 건 뭐냐, 그래 딱 1년만 더 해보자, 그때도 결과 안 나오면 그럼 영원히 감독 못해요. 예, 저는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아쉽겠지만 우리 저보다 한 살 형님이신 우리 류지연 형님, 네, 지금 일단 재계약 딱 놓은 거는 저는 잘한 거다라고 봅니다. 예, 아마 분명히 또 한 번 기회가 올 거예요. 이게 난 거지 괜히 1년만 더 해볼까? 그랬다 실패하면 끝이야, 끝. 예. 그냥 이순철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예. 자, 이제 다시 가보죠. 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제일 아쉬웠던 순간이 언제냐, 제가 지금 찾아놨는데 이건가? 아닌데? 아, 여기 있다. 자, 쓱이 어쨌든 간에 무려 4번의 말루 찬스를 맞이합니다. 6, 7, 8, 9.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제일 아쉬웠던 건 제가 순서도 외웠어요, 이거는. 6회 때는 박성환, 7회 때는 한유섬, 8회가 추신수, 그리고 9회는 최주환의 스윙 삼진. 근데 최주환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거예요. 시즌 출발하자마자 코로나 걸렸다 그랬죠. 그렇게 리듬 한번 망가지면 예, 끝입니다, 진짜. 예. 근데 막판에 그래도 어떻게 회복이 돼갖고 이제 다시 좀 나오긴 했으나, 최원태가 지금 개투로 돈 다음서부터는 공이 빨라지니까 변화구도 더 좋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최원태는 개투감인가? 예. 패스트볼이 한 150 정도 나오니까 본인이 원래 잘 던지던 이제 커브나 체인지업이 더 사는 거죠, 위력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최주환의 상태로는 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저는 제일 아쉬웠던 게 언제라고 보냐면 7회에 결국 어제 보세요. 쓱의 석점은 전부 최정이 낸 겁니다. 근데 최정이 2타점을 올려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한유섬, 왜 초구에 휘두릅니까? 예. 안 그래도 김재영은 2점을 주고 나갔고 수세에 몰려 있었고 그때서부터도 분명히 극심한 피로가 있었을 텐데 그럴 때는 좀 웨이팅을 해야죠. 예. 아마 한유섬 생각은 이랬을 거예요. 초고 분명히 스트라이크 던질 거야, 내가 이건 무조건 친다. 예. 근데 그 스트라이크가 물론 이럴 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2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얘는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경우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무조건 방망이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되게 말루일 때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김재웅은 스트라이크를 던지더라도 정직한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투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김재웅 공이 맥시멈 140 초반인데도 지금 팀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공이 똑바로 오는 게 하나도 없어서예요. 타자 앞에서 뭔가 조금씩 꿈틀꿈틀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초구는 지켜봤어야죠. 투수에 따라서 공략법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좀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게 좀 아쉬웠다.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한유섬의 순간 제가 볼 때 제일 아쉬웠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죠. 들어보시죠. 이게 이제 최정이 2타점 올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스타 기업 M스타. 여기 가볼게요. 예. 똑바로 안 가잖아요. 기다렸어야죠. 기다렸어요. 최정 선수의 2타점 적시타가 나오면서 스코어는 6대 3이 됐습니다. 7회 말로 들어오겠습니다. 로청 스타이너입니다. 이건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초구에 절해버리니까. 예. 오히려 지금 아까 최정 장면은 뭐냐, 한유섬이 초구 치고 물러난 다음에 이닝 교대하던 장면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지 하다가 저도 이제 급하게 찾아갖고 돌려드린 건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2타점을 치고 들어온 다음에 다시 1, 2루입니다. 예. 그러면 또 물고 늘어졌어야죠. 예. 그리고 김재웅의 스타일은 절대 정직한 공을 던지는 스타일이 아닌데 무조건 초고속도 냅다 나간다? 예. 아니라고 봅니다. 예. 김재웅은 그렇게 공략하면 안 되는 투수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패스트볼 던지는 투수들한테는 저 공략법이 맞는데 김재웅은 패스트볼이 아니라 공 끝으로 상대하는 타자를 상대하는 투수인데 저렇게 던지면 됩니까? 저렇게 치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어저께 술을 안 먹고 그냥 일찍 쉬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못 본 부분 보고 있던 와중에 안우진이 기어이 선발로 나온다랑 결국 LG 감독은 가장 후보 중에 부담감이 없는 염감이 됐다. 요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네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시간 아다리를 좀 잘 맞춘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 힌트가 있었죠. 코시 끝나기 전에 감독 뽑을 거다. 그러면 결국 후보군은 확 좁혀졌던 거였는데 윤세호 기자는 좀 모양 빠지겠어요. 분명히 본인이 오보다 죄송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오보가 맞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래요. FA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이거 헛소문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거의 누구로 확정됐다가 막판에 확 틀어지는 경우. 예전에 썬감이 삼성 감독으로 갈 때가 딱 그 순간이었죠. 그래서 저도 빨대가 몇 개 있긴 있는데 일부러 먼저 설레발 안 치는 이유가 제가 만약에 어설프게 설레발을 치게 돼버리면 그 빨대를 제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죠. LG 감독 바뀌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밖에 말씀 못 드렸었던 거죠. 제가 봤을 때 가장 우승을 시킬 수 있으면서도 가장 후폭풍이 덜한 사람을 찍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11년 전에는 한때 팬들에게 LG를 망쳐먹은 주범이라고 욕을 먹었던 분이 결국 돌고 돌아서 감독으로 온다는 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도 아이러니하고요. 잘하세요. 근데 건강도 또 스트레스 받아 쓰러지실까봐 그 걱정이네. 그럴 일은 없길 바랍니다. 뭐 이정범 감독은 계속 2군 감독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광주 일고 선후배잖아요. 저렇게 되면은 이제 김기태의 친구 그리고 이종범의 선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아무튼 여기까지는 우선 전해드렸고 5차전을 본다면 저는 다시 한번 글쎄요 키움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겨도 되고 져도 됩니다. 5차전은 단 안우진은 절대 무리시키지 마라. 저 같으면 차라리 이승호 전법 한 3, 4이닝만 버텨줘. 그리고 7차전 한 번 더 쓰는 게 낫다라고 봐요. 왜? 보나마나 5차전 안우진 6차전 요키씨 그럼 7차전 누구 낼 겁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쓱 타자들은 반면에 내일 5차전에선 진짜 4차전은 제가 볼 때는 쓱 선수들이 정신 놓고 있다가 진 거라고밖에 좀 볼 수가 없어요. 초반서부터 독한 야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저렇게 독하게 이악 물고 나오는데 널널하게 붙으면 안 되죠.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또 올려드릴 테니까 뭐 이제 LG 감독 선임 얘기하고 4차전 리뷰, 5차전 프리뷰 이렇게 즐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진짜 제가 앞으로 월요일서부터 11월 15일까지는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인데 그러다 보면 아마 리뷰 프리뷰가 시간이 조금 짧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올려는 드릴게요. 그리고 제 모습이 초췌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내일서부터 15일까지가 정말 마지막 죽음의 일정이다. 요거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코리안 시리즈는 수요일날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벤트는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서부터 이제 슬슬 시작하는 걸로 요거까지 미리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코시 리뷰 프리뷰 할 때 하고 제 그 살인적인 수업 스케줄하고 겹치면 그때는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공지까지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이었습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촛불이 곧 추모고 윤석열은 퇴진해라. 예, 응원합니다. 정말 지지합니다. 어제 잠깐 그 모임 갔다 왔던 거였거든요. 정말 술 한 잔도 못 먹고 밥만 먹고 와서 죄송합니다. 예.